자, 27강 학습 목표는 일단은 유치권, 목차로서는 이제 유치권이고요. 유치권에 대해서는 네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유치권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개념.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결련성을 판례로 숙지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유치권의 소멸 사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유치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유치권 그러면 주로 이제 세대가 좀 흐름이 있나 봐요. 처음에 유치권의 사례 문제로는 바로 세탁소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더니 세탁소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시계 수리점, 시계 수리방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고 시계 수리점에 대해서 수리방 하면 수리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금 이제 노트북까지 나왔어요. 노트북 수리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자, 노트북 수리점까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탁소, 시계 수리방, 노트북 수리점. 그러면 세탁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시계 수리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시계가 고장이 났다라는 겁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서 어뢰다가 뭐예요? 여기 이제 시계 수리점에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갑과 어뢰 관계에서는 뭐냐? 요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어뢰는 뭡니까? 이게 이제 시계 수리점이죠. 시계 수리점이 돼요. 그러면 시계 수리점. 요 사람은 이제 뭡니까? 그러면 자, 시계 수리비와 관련돼서는 요 사람이 뭐가 돼요? 대표적으로 요 사람이 바로 무자가 돼, 재무자가 돼요. 이 사람은 마다 채권자가 되죠. 시계 수리비에 대해서는 받은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시계가 이쪽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누가 했어요? 바로 뭐예요? 채권자, 시계 수리점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채권자면서 대표적으로 유치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바로 대표적인 유치권 설정자가 된다라는 거야. 설정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유치권의 전문을 읽을 때 우리 채무자, 유치권 설정자 이 관계를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채권자는 대표적으로 유치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치권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제 유치권자가 누구고 유치권 설정자가 누구며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의 형성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 이제 어라테 자 7일 뒤에 오세요 그랬더니 7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 7일 뒤에 갔더니 시계 찾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뭐예요? 시계 수리비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갑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찾아가세요. 그러면 시계 수리점 사장님은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유치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그럼 유치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사례를 기억해 두시면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일단 타인의 물건, 타인 물건성이라고 그래서요. 자, 부동산,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성립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유치권의 객체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관하여. 이 관하여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관하여. 대상은 이제 동산도 포함되고 부동산도 포함되고 유가증권도 포함되네. 관하여 그러면 투입 비용이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결련성이라는 의미가 따라져요. 그래서 결련성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성립한다. 자, 물건의 일부에 대한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바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을 가지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결련성이라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 목적물은 각 채권의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즉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 관하여 생겨야 돼요. 관하여 생긴 거야 돼. 채권이 변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적 효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유치권에서 점유는 바로 취득 요건이며 바로 대표적인 성립 요건이 된다는 것. 나중에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며 유치권 성립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정의한다면 유치권의 요건은 바로 유치권 목적물, 채권과 목적물에 무슨 성이 있어야 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적법한 점이어야 돼. 불법한 점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적법한 점이어야 되며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유치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바로 뭐예요? 유치권 그러면 항상 유임이라고 기억해 두라 그랬어요.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유임, 임의규정은 특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에 대해서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성립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앞으로 유임, 유임, 유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유치권은 대표적으로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특약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기억해 둘 거는 유치권의 A는 바로 점유라는 겁니다. 점유, 점유라는 거야. 점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돼요. 그러면 자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은 재취득하게 돼. 그래서 유치권의 유치권과 점유는 항상 같이 논다라는 거. 점유를 해야 유치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점유와 관련돼서 의미를 잡아둘 거니까. 그러면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걸 행사할 수 없죠. 본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가 전개되고요. 자, 유치권은 먹을 물이 없어요. 우물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물이 없다. 우선 변제적 효력도 없고 물상대의도 없다. 그러면 유치권을 보는 순간 가장 기본 원리는 유함은 뭐다? 유임이라는 거 기억해 두고 임의규정 유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치권과 관련돼서 점유가 요소다. 점유가 요소되며 그러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행사할 거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물물이 없다. 우선 변제적이니까 물상대의가 없다.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하여 관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이 관련성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계예요. 그러면 건물에 투입 비용이 들어가서 그럼 목적물에 투입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한다면 그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때요? 보증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죠. 왜? 목적물의 투입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성립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물건과 채권 간의 관련성을 가지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며 그에 대표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돼. 즉 물건에 관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며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특히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점유는 이때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씩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점유와 관련돼서는 물건 목적물에 대한 관련성이 뚜렷해야 되고 이때 점유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 도래 그렇게 연결이 돼요. 변제기 도래. 자, 그렇다면 이제 적법한 점이어야 되고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 유함은 임의다. 그래서 임의규정 특약상으로 배제시킬 수 없으며 그러면 유치권의 해인은 점이다. 그러면 점유와 유치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유치권은 우함은 우선 변제적 효력, 물함은 물상대의. 그렇게 한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유치권과 관련돼서 우리 이 기본서를 보면 이 유치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유치권의 의미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20조와 관련돼서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이 물건에는 타인의 물건, 부동산, 동산도 포함되고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점유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래서 관련성이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전항의 경우는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법한 점유해야 돼. 우리가 뭐든지 일단 영어가 우리가 정립이 되면 우리 조문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정리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란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그런데 자동차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수리업자가 자동차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유치권이다. 이거는 자동차 수리와 관련돼서 맡겨놓을 거예요. 시계 수리, 세탁소, 그 다음에 노트북 수리. 이거는 우리 변리사에서 노트북으로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바로 이번에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 give and take죠. give and take라는 것은 유치권, 네가 돈을 줘야 시계 수리비를 줘야 내가 준다. give and take, 공평의 원리라는 겁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가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그러면 담보 물건은 크게 두 개가 있어. 약정 담보 물건과 법정 담보 물건이 있다. 그러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만 있습니다. 약정 담보 물건은 없어요. 이 말은 유치권은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 그렇게 연결될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유치권의 경우 등기 없이 성립되며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시킬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유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유치권은 타 물건이다. 타인의 물건에 성립되고 자기 물건에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물건에 자기가 유치한다.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타 물건이어야 된다.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의 객체. 그래서 객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동산, 부동산 포함되고 유가증권. 특히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가로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물건과 채권 간의 관련성을 가진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 목적물과 채권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건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식당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올 때 우산을 바꿔갔어요. 거기에 사실관계도 우산의 관련성이 발생하죠. 그러면 우연히 우산을 밟고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사실관계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면 채권의 발생 원인은 묻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다. 불법 행위를 불문한다라고 니은에 제가 정리해놨고요. 이러한 관련성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있으면 충분하고 그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에 생긴 것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기억해둬야 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 그래서 1번에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대표적으로 시계 수리비, 공사대금 채권, 임대차의 필요비, 유익비 채권. 자, 그러면 물건에 관하여서 투입된 비용이죠. 자, 주인이 물고 가던 개가 다리를 문 경우 그 개를 끌고 왔다면 동물의 공격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에 주택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일한 법률관계, 즉 매매경계 무효취소지 반환 청구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사례들,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고 동일한 법률관계, 즉 매매계약 무효취소 시 반환 청구권은 요거에 대해서 1, 2번을 확인해 주시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권리금과 관련돼서는 자, 물건에 관하여 생긴 투입 비용이 아니죠. 권리금이나 전세금, 보증금, 시상물, 부상물, 매수 청구권, 이중매매 또는 타인의 물건의 매물이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리금도 유치권도 동시에 행사할 수 없으며 전세금, 보증금, 부상물, 매수 청구권, 시상물, 매수 청구권은 동시 이행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뭘 또 하나 비교를 해놔야 됩니까? 바로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을 비교를 해놔야 됩니다. 자,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공평의 원리. 그래서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의 원리다. 공평의 원리. 그러면 유치권도 공평의 원리고 동시 이행 항변권도 대표적으로 공평의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물건의 공평의 원리가 되죠. 물건. 동시 이행 항변권은 채권의 공평의 원리야. 그럼 물건과 채권의 관계는 뭡니까? 물건은 절대권이야. 절대권이고 절대권이죠. 자, 채권은 우선권이에요. 상대권이 됩니다. 상대권이 됩니다.
그럼 절대권과 상대권의 관계로서 이 유치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뭐예요? 모든 대인권, 모든 사람한테. 이거는 계약 당사자만, 대인권으로서 계약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여론적인 대표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은 물권이요. 동시이행권은 채권이다. 이거는 절대권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요. 동시이행권은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계약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동시이행권은 기둥이 딱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유치권과 동시이행권이 만약에 사례 문제로 출제됐다. 그러면 유치권은 항상 물권, 동시이행권은 채권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 대표적인 바로 채권의 공평의 원리가 되겠네요. 채권.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 동시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쌍무계약의 쌍무를 이야기하고 이행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의 특질은 결련성이거든. 그래서 결련성이라는 게 탄생하고 그래서 이행상의 결련성이 탄생하게 돼요. 이때 항변권은 단지 네가 이행하면 나도 이행하겠다. 연기적 항변권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결론적으로 공통점은 무슨 원리다? 공평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평의 원리.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에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점유하고 있어야 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되게. 그래서 자, 1번에 점유가 승립 요건이며 동시에 존속 요건이라는 거. 그거 한번 줄쳐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치권 성립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유치권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 칠판에 우리 딱 보시면 타인의 물건, 그래서 부동산,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성립한다. 물건의 일부에 대한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고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을 가지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 목적물과 채권의 결련성이 있어야 하며 즉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며 유치권 성립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유치권자의 권리와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와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죠. 유치권자 그러면 누굽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죠. 만약에 이제 세탁소를 생각하고 시계 수리방을 생각하고 노트북을 생각한다면 자, 시계가 고장나서 값이 얼었대. 시계 수리점에 맡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가 돼. 그러면 이 시계를 맡긴 사람은 유치권을 설정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치권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시계. 자, 수리점 사장님을 지칭하고 있다. 자, 돈 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첫 번째, 유치권자의 권리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유치물을 사용권이 있다. 유치물 사용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 문제가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불가분성. 자, 전액을 변제받아야 유치권을 마다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불가분성이 있고 대표적으로 비용 상한 청구권. 그러면 유치권자의 권리와 관련돼서 목적물 유치할 권리, 유치물 사용권,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의 문제, 유치권의 불가분성, 비용 상한 청구권 이런 측면에서 유치권자의 권리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자, 유치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가로 1번 기본서에다 정리해 놨어요.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인도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목적물의 형성에는 물론 강제 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왜? 유치권은 물건이야. 물건의 공평의 원리로서 물건은 절대권으로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유치권은 변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일시적 연기적 항변권이고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연결되고 이때는 또한 자, 여기에서 꼭 정리해 둘 게 있어요. 유치권자는 소송의 유치권을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원고 전부 성소 판결을 하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 법원이 직권으로 유치권을 고려하지 않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에 원고 전보 패소 판결이 아닌 원고 피고 서로 이해하고 이행하고 이행하라는 상한거부 판결, 즉 원고 일부 성소 판결뿐이라는 거. 그거 한번 이것과 관련돼서 꼭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유치권은 본래의 채권으로서 파생된 권리물로서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유치권은 소멸 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얼과 관련돼서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유치물 사용권. 자, 유치권자의 선관죄이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나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는다. 만약에 농기구를 수리해 놓고 농기구를 차적하지 않으면 농기구를 납달하면 녹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름도 쳐주고 시동도 걸어줘야죠.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물 사용권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본소에 한번 보죠. 3번의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의 문제.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우리는 민법 322조에 경매,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경매권은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위해서 경매권이 아닌 한가를 위한 경매권이 인정되며 그러나 민사집행법 91조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그래서 사실상이지 거기에서 의미. 그래서 기억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예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죠. 그래서 322조와 관련돼서 경매 간이 변제 충당권. 이번 이항에 정당한 이유 있을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와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의 문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발생하게 되네요. 자, 우리가 오른쪽 B를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실수취권은 어떻게 되든가. 323조와 관련돼서 가실수취권. 자, 1항 유채권자는 유치물을 가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러나 가실이 금전이 아닐 때 경매해야 되며 가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했으면 원본. 그래서 자,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했으면 원본에 뭐다 충당한다. 그래서 323조와 관련돼서 가실수취권과 관련돼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관련돼서는 우리 많이 들었죠.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관련돼서 자, 유치권 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비용 상한 청구권과 관련돼서 325조 유치권자의 상한 청구권. 유치권자 유치물에 관해서 필요비 지출할 때 그 소유자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비용 상한 청구권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고요. 유치권자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할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저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비용 상한 청구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과 이익비 상한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러면 유치권자의 권리,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유치물 사용권, 경매권과 우선 변제적 문제, 유치권의 불가분성, 비용 상한 청구권에 있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24회 때 2.5점짜리가 출제됐죠.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걸 골라라 해가지고 24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유치권자의 의무는 대표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가? 자, 유치권자의 의무가 이제 발생하네요.
유치권자의 의무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래서 선기업 대표에겐 무슨 주의 의무가 되죠? 선관 주의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선관 주의 의무가 발생하고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의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치권의 의무 기본서를 보면 가로 2번에 유치권자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324조와 관련돼서 유치권자의 선관 의무 이란 유치권자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거래하지 아니하다. 사망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이 위반할 때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치권의 선관주의 의무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하고 그래서 요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 우리 반드시 다시 한번 각인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의 권리.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유치물 사용권,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 문제가 발생하고 유치권의 불가수성,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와 유익비가 발생한다. 5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의무에 대해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되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무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유치권은 이제 유치권자의 권리를 받고 의무를 바쳤으니까 유치권의 소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던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치권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상대의성이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상대의와 관련돼서 아까도 연결해놨고요. 따라서 제3자가 유치물을 멸시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물상대의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적물이 멸실하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담보물건의 공통소멸 사유로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네요. 326조와 관련돼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치권의 행사와 관련돼서 동시 이행 항변권과 관련돼서 유동인은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은 유동인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이고, 근데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그 의미를 확인해 두시고, 유치권과 피담보 채권은 별개의 걸림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유치물의 사용 인도를 성약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에 한 것이고 피담보 채권을 승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채권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 채권이 시효 중단이 된다. 그래서 담보물건의 공통소멸전으로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이렇게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326조와 관련돼서 규정이 있고요. 자, 유치권의 독특한 소멸 사유. 그래서 우리 유치권에 있는 점유라고 그랬습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뭐라는 거에 상실이 됩니다.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유 상실과 유치권의 소멸 이렇게 나와 있죠. 323조와 관련돼서 점유 상실과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임의로 반환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 이야기했죠. 유치권 그러면 항상 유치권 하면 점유야, 점유. 유치권과 점유와 관련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유치권도 상실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함은 임. 그래서 유임. 뭐예요? 임의 규정으로서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러면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게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자, 이때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이때 점유는 변제기와 도리해야 되고요. 이때서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과 물상대에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유치권의 독특한 소멸사유로서 다음 중 나타난 것 중에서 점유 상실에 있어서 자 유치권의 소멸사유 중 특이한 소멸사유를 골라라. 그러면 점유 상실을 골라야 돼요. 동그라미 1번과 관련돼서도 자정마다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채무자의 소멸 통고입니다. 채무자가 누군지 알아야죠. 채무자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유치권 설정자가 되죠. 자, 채무자의 소멸 청구로서 유치권자가 선관 주의 의무 위반 또는 채무자의 성납 없는 유치물 사용 등의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의 형성권이므로 소멸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죠.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성권이므로서 소유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의사 표시로 유치권의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나 유치권자의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유치권을 소멸한 것은 아니라 그것을 이유로 소멸 청구의 의사 표시를 하여 소멸한다. 그래서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네요. 그래서 채무자의 소멸 청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봅시다. 채무자와 채권자에서 요거 시계, 갑이 시계를 맡겨놨어요. 롤렉스 시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롤렉스 시계를 마다 차고 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돈은 없고요. 그 대신 마다 이 채무자가 자기 손가락에 뽑고 있는 반지를 하나 뽑아서 내가 지금 시계 수리비 대신 내가 반지를 우리가 뽑아놓으면 유치권은 소멸할 수 있다. 그게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3번에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의 소멸 327조와 관련돼서 자,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의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담보 제공과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담보 제공에는 이때 담보 제공에 대해서 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물적 담보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도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유치권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자, 27강에서 학습 목표는 바로 점유 유치권이라는 목차죠. 그래서 유치권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결량성을 판례로 숙지해둬야 되고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우리가 숙지해둬야 됩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소멸사유 금방 배웠잖아요. 점유의 상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소멸 통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타담보 제공이 있다라는 거. 자, 유치권의 개념은 우리가 잡을 때 유치권은 밑으로 치면 점유, 자, 점유고 유함은 뭡니까? 유임, 임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임의규정. 자, 이때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라는 거. 적법한 점유. 이때 임의규정으로서 대표적 임의규정은 특약이죠.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를 필수 요소라고 유치권 점유를 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대표적으로 유치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눈 뜨고 외워요. 항상 눈 뜨고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유치권과 관련돼서 점유와 관련돼서 유치권 뗄래야 될 수는 불가분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관계를 한번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